성 프란츠 카프카 제1장 도착. K는 밤늦은 시각에 도착했다. 마을은 깊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성이 있는 산은 안개와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서 전혀 보이지 않았고 커다란 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아주 희미한 불빛조차도 눈에 띄지 않았다. K는 국도에서 마을로 통하는 나무다리 위에 서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허공 속을 한참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숙소를 찾아 나섰다. 여관 주인은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여관에는 사실 빈 방이 없었지만 밤늦게 불쑥 찾아온 손님에 너무나 놀라고 당황한 주인은 집 매트리스를 가져와 휴게실에서 자라고 했다. K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농부 몇 사람이 아직 맥주를 마시고 있었지만 K는 누구와도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다락방에서 집 매트리스를 몸소 가져와 난로 가까이에 깔고 자리에 들어 누웠다. 방은 훈훈했고 농부들은 조용했다. K는 피곤한 눈으로 그들을 살펴보다가 어느새 잠이 스르르 들어버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금방 잠이 깨고 말았다. 도시 사람 같은 옷차림에 두 눈이 가늘고 눈썹이 짙은 배우 같은 얼굴을 한 젊은이가 주인과 함께 K 옆에 서 있었던 것이다. 농부들도 아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몇몇 사람은 더 잘 보고 듣기 위해 의자를 돌려놓고 있었다. 젊은이는 K를 깨운 것을 아주 공손히 사과하며 자신을 성의 집사아들이라고 소개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 마을은 성의 영지입니다. 여기서 살거나 묵는 사람은 말하자면 성 안에서 살거나 숙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 백장님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K는 몸을 반쯤 일으키고 머리를 단정하게 쓰다듬은 후 밑에서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길을 잘못 든 모양인데 여기가 어느 마을인지요? 여기가 성인가요? 물론입니다. 젊은이가 천천히 말하는 동안 K를 수상히 여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베스트 백장님의 성입니다. 그래서 숙박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K는 아까 상대방의 한 말이 혹시 꿈속 일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물어보았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가 팔을 쭉 뻗으며 주인과 손님들에게 아니면 허가를 안 받겠다는 거요? 라고 물었을 때는 K를 비웃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나도 허가를 받아와야겠군요. K는 하품하며 말하고는 일어나려는 듯 이불을 밀어젖혔다.
대체 누구의 허가를 얻겠다는 거요? 젊은이가 물었다. 백장님이요. K가 말했다. 달리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한밤중에 백장님의 허가를 받겠다고요? 젊은이가 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안 된다는 건가요? K는 태연하게 물었다. 그럼 왜 나를 깨웠어요?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단단히 화가 나고 말았다. 마치 불황자 같은 태도로군요. 그가 소리쳤다. 백장님의 관청을 존경하길 바랍니다. 당신을 깨운 것은 당장 백장님의 영지에서 떠나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소. 웃기는 소리 작작하시오. K는 유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자리에 드러눕고서 이불을 끌어당겼다. 이봐요, 도가 좀 지나치군요.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따질 작정이요. 딱히 증인이 필요하다면 주인과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이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나는 백장님이 불러서 온 토지 측량사란 사실을 말해두죠. 내 조수들은 내일 차에 도구를 싣고 올 겁니다. 나는 눈이 내려도 오는 걸 마다하지 않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러 번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야 도착했어요. 도착 사실을 성에 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라는 것은 당신이 지적해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런 숙소를 잡은 것으로 만족한 거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방해하는,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신뢰를 범했어요. 이것으로 내 말은 끝났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K는 난로 쪽으로 몸을 돌렸다. 토지 측량서라고? 그의 뒤에서 머뭇거리며 묻는 소리가 들리더니 모두들 잠잠해졌다. 하지만 젊은이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주인에게 말했다. 전화로 물어봐야겠어요. 그는 K가 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듯 목소리를 죽여 말했지만 K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이런 식물여관에 전화가 있다니 참 시설을 잘 해놓았군. 하나하나의 사건은 K를 놀라게 했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물론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다. 전화기는 바로 그의 머리맡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잠이 덜 깨서 미쳐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젊은이가 이제 전화를 건다면 아무래도 K의 잠을 방해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그가 전화를 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마느냐가 문제될 뿐이었다. K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자는 척 하는 것도 물론 부질없는 일이라서 그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다. 농부들이 주섬주섬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한 명의 측량사가 도착한 것도 사소한 일이 아닌 듯 했다. 부엌문이 열리더니 문이 꽉 찰 정도로 뚱뚱한 모습의 여주인이 나타났다.
주인은 아내에게 사정을 알리기 위해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 통화가 시작되었다. 집사는 자고 있었지만 하급집사, 몇 명의 하급집사 중 하나인 프리츠 씨가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슈바르처라고 소개한 젊은이는 K를 발견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30대의 남자가 마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손 닿는 거리에 옹이 지팡이를 두고 조그만 배낭을 베개 삼아 집 매트리스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